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방금 전 영상에서 이 탈북자입니다. 북한 출신 박충권, 국민의미래에서 비례 2번을 받았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의정 활동 이런 걸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박충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전 영상에서 꼭 언급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완이 아닙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에 꽤 긴 글을 썼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썼던 글에 비하면 그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읽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걸 이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그 앞선 영상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선 영상에서 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충권, 북한 출신, 2009년도에 탈북해서 2010년부터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작년까지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7년 동안 재직했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내 미래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받았고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박충권, 이 사람이 이준석 대북 특사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이준석이 대북 특사로 가서 김정은을,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여러분들 반국가단체 수계, 북한 독재 정권이 뭐 최고 존엄 문호하고 앉아있는 그 김정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을 만났다면 괜찮은 그림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런 박충권의 현실 인식, 대북 인식 이런 게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실지 동의를 하실지 아니면 상당히 어떻게 비판적 입장으로 의견을 남기실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결국엔 그렇습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놓쳤는데 시간 관계상 그 괜찮은 그림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은 그림?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달 김대중이는 북한에 갔습니다. 평양에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김대중이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분단된 지 그때가 몇 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1945년으로 따지면 55년, 그리고 또 뭐 6.25 1948년으로 따지면 또 52년, 그 정도 만에 이 소위 말하는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뭡니까? 괜찮은 그림입니다. 그림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괜찮은 그림에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대중 정권이 북한의 반국가단체 수계 김정일이한테 뭐 줬습니까? 달러를 줬습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불법 송금했습니다. 어디에 송금했습니까? 북한 김정일이의 비자금 계좌로 돈을 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약속한 금액이 안 들어오자 김정일이가 이걸 갖다가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속된 말로 파토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랴부랴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입금을 하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됐다, 와라 해가지고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말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비행기 타고 가서 평양 순안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김정일과 만나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 했던 거 그림으로선 괜찮지만 그 시작부터가 벌써 이 대한민국 정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할 수 없었던, 하지 않아야 됐던 그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김대중한테까지 그때가 법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괜찮은 그림이 그렇게 위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김대중이가 김정일하고 뭘 얘기했습니까? 6.15 선언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6.15 선언. 6.15 선언 제2항 뭐였습니까? 북한의 낮은 단계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 간에 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그때 당시에 처음 나온 개념이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건 결국에는 뭡니까? 이건 적화 전술의 일종의 포장에 불과합니다. 1980년에 지금 표현을 따지면 높은 단계 연방제라는 걸 김일성이가 제시를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먹히니까 2000년 들어와서 김정일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얘기한 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건 뭡니까? 1국가 2체제 2정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 중앙에 정부를 놔두고, 중앙에 민족 최고 회의 기구를 놔두고, 남과 북이 자치정부로서 있는다. 남과 북이 군사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다. 그리고 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없애야 되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공산당 활동 허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주한미군 나가고 국가보안법 허용해서 공산당 활동 허용하고 사회주의 정당이 득세를 하고, 이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함으로써 이 북한의 이 공산당, 북한의 이 독재 정권과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한반도를 적화시키겠다는 게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통일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 의한 적화 통일입니까? 근데 김대중은 그때 북한에 가서 전혀 공통점이 없는데도 남측의 연합제를 운운하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6.15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괜찮은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전혀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안보를 갖다가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대한민국 좌경화의 시작점이 된 게 바로 그 6.15 선언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이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은, 또 자기는 괜찮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육로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김대중이 처음으로 북한에 갔으니까 자기는 육로로 가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 뭘 그렇게 평양에 뭐 꿀을 발라놨나 뭘 발라놨나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괜찮은 그림에서 육로로 갔습니다. 또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김정일이가 삐딱하게 서 있는 거, 여러분들 키높이 구두 신고 삐딱하게 서 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이는 그 김정일 앞에서 무슨 NLL을 향해서, 서해 북방 한계선, 이 NLL을 향해서 무슨 괴물같이 생겼다니 어쨌다니 그렇게 운운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세금이 많게는 100조 원 가까이 대북 퍼주기에 허비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14선언을 또 김정일이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육로로 가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또 김정일이하고 악수하고 껴안고 김정일이하고 손 이렇게 들고, 그림 얼마나 좋습니까? 김정일이하고 14선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 결과물은 뭐였습니까? 정말 처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앞권은 문재인입니다. 김정은과 판문점 경계선 오가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왔다가 문재인 손 잡고 끌고 갔고 그 경계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면을 보셨던 분들은 김정은이가 그냥 문재인을 그대로 끌고 북한으로 갔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의외로 아마 다수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문점을 오가고 뭐 끌어안고 뭐 대단한 큰일이라도 치를 것처럼 평양 옥류관의 이름난 국수를 뭡니까? 북한 옥류관 요리사 주방장 이수봉은 마치 뭐 큰일이나 치를 것처럼 우리의 이름난 국수를 처먹을 때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름난 국수를 먹고 김정은이하고 도보다리를 걷고 김정은이한테 USB를 건네고, 그 다음에 또 평양에 가서는 남쪽 대통령 운하고 앉아있고 우리 군의 대북 정찰 감시 능력을 묶어버리는,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군사 합의를 했습니다. 또 뭐 했습니까? 백두산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부부하고 이렇게 손잡고 또 이렇게 들고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은 그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그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이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뒤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진 않고 서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트럼프가 그렇게 싫다는데,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문재인하고 만나는 건 난 싫다, 우리 둘이 만나자 했는데, 꾸역꾸역 또 문재인이 그 둘이 만나는데 가가지고 셋이 사진 찍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웃으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이가 문재인 째려보는 거 여러분들 그 장면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장면 좋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의 정의, 뭐 남과 북의 정상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어쨌든 그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그 다음에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그 장면 자체는 좋습니다. 괜찮은 그림. 근데 여러분들
그 좋은 그림입니다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문재인이 보증했던 북한 비핵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지금 비핵화 얘기 안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김정은이 얘기했다는 비핵화 의지는 여러분들 김정은 입에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는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핵무기를 완성했습니다. 핵무기 고도화에 성공했습니다. 핵무기도 다종화했습니다. 그리고 핵 투발 수단도 다양화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 핵무력을 완성했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김정은의 핵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왜 그랬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랬는지 다 아실 겁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까 그 게시물 했다가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그들은 이 북한 문제를 이용해서 괜찮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 괜찮은 그림을 통해서 이 정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또 그 이상의 어떤 속셈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이 그렇게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안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괜찮은 그림들의 그 결과로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졌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험해졌는데 이런 과정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인 그것도 북한 출신인 북한 독재 정권의 모순을 스스로 깨닫고 탈북했다고 하는 그 엘리트를 자처하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대북 특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심지어 거기에다가 괜찮은 그림 운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국민 대표를 자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최소한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이 국민의 공적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최소한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박충건의 그 단 한두 마디만 들어봐도 박충건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박충건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박충건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가 안 됐을 때는, 아는 게 없을 때는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고, 그게 공직자로서, 그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공부해야 된다. 그게 남들보다 편하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또 최소한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재미없습니다. 이 내용 심각한 내용도 아닙니다. 이 내용 유익한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별 준비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국회의원 자리 한번 해가지고 마치 뭐나 된다는 듯이 행세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부쩍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조차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엔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경고 내지는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게시물을 약간 이제 구어체로 바꿔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제 채널 좀 이렇게 시청해 달라고 권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